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 좀 힘들 수 있고 피로도도 더 많이 쌓일 수 있는 구간입니다.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하이투자증권 이동근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좀 고민되고 우려 깊었던 부분들 하나씩 좀 안건들 이제 추려놓고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제 뒤에 외국인이 이러한 가운데도 사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일까 모아봤습니다. 삼바, 오늘 또 100만 원 트라이 구간 나왔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이고요. 기아 확인됩니다. 하나금융지주 역시 금융주 보이고요. 삼성전자가 그래도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그동안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포진되어 있었던 종목보다는 개별적인 이슈단으로서 더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삼성전자가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얘기 나눠볼게요. 사고는 있는데 글쎄요. 오늘 뭐 전반적으로 반도체주가 다 아픈 상황인지라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동근 팀장님, 오늘 같은 시장은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와 반도체주가 사실 코스피보다 더 많이 낙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끌어당긴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안정적으로 저가 매수하기에도 좀 주저하게 하거든요. 오늘 우리 투자자분들께 어떤 말씀 전해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또 이제 오늘 반도체 쪽에서 불거진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역시 애플과 관련돼 있는 애플과 엔비디아에 얽혀 있는 이런 이슈가 조금 이제 오늘 악재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어요. 뭐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된 부분이 애플이 이제 AI 전용 칩에서 이제 그 엔비디아의 전용 칩 대신에 알파벳이 만든 AI 전용 칩을 좀 이제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이제 보도가 되면서 사실은 이게 최근에 이런 흐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기존의 AI 전용 칩 시장 갖다가 80% 이상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이게 독점 구조다 보니까 빅테크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뉴스들이 또 하필이면 이럴 때 좀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뭐 SK하이닉스 대표적으로 또 이제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의 낙폭이 좀 이제 커지면서 사실 반도체 업종을 전반적으로 끌고 내려가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코스피 시장이 한 2,700대 초반까지 이제 밀렸다가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이제 어제 이틀 동안 이제 좀 의미 있는 반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지수상으로 어느 정도 좀 바닥이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당초에 뭐 우리가 한 2,750 정도에서 바닥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예상보다는 좀 더 이제 지수가 내려갔었는데 일단 거기서 좀 반등을 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사실 지금 또 이런 뭐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이 또 불거지면서 아직까지 시장이 좀 그 변동성의 국면에 있다라는 또 이제 그러한 또 오늘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런 노이즈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좀 악재들이 나올 때 한꺼번에 나오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 계속 뭐 이제 여기서 완전히 좀 그 이미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한 20% 이상 하락을 했고, 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반도체 밸류체인에 있는 중소형주들은 사실 뭐 40%, 50% 빠진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접근이 가능한 수준에 왔는데, 다만 아직까지 시장의 투자 심리라든가 또는 이렇게 뭔가 이제 악재에 대한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는 구간이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그 변동성을 피해가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은 이런 그 변동성이 좀 먼저 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변동성을 좀 이제 줄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지금 하나의 어떤 그런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이번 주에 그 빅테크들의 실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해서 AMD라든가 인텔이라든가 이번 주 실적이 나오는데 결국 거기서 이제 뭔가 좀 실마리 좀 찾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변동성에 차라리 올라타야 되는 그 시간이 왔다, 그 구간이 왔다. 그동안 반도체로 쭉 꾸준히 끌고 가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뭐야 대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히려 찔끔찔끔 내리는 비보다 한 번에 쏟아붓는 비가 더 나을 수가 있다. 지금이 지나고 났을 때 그때 한번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하지만 보유자 입장에선 굉장히 많이 아프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말하길 블랙웰 칩 샘플이 고객에게 발송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래도 시장에서 우와 좋다라고 하면 애플이 구글 TPU로 인텔리전스 학습했다라는 그 이슈도 좀 이렇게 묻히지 않을까라는 희망으로도 한번 굴려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기회가 없을까요? 오늘 애플 이슈로 빠지는 게 너무 웃긴 일이죠, 사실은. 애플은 한 번도 여기 걸 써본 적이 없습니다, 엔비디아 네네. 거를. 예, 그리고 구글도 엔비디아 거를 쓰면서 TPU를 또 따로 씁니다. 예. TPU는 학습용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추론형 NPU의 일종이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혼동을 하시고 있는 네네. 것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데 오늘 왜 기관 외국인들은 파냐? 그쵸. 이렇게 얘기하면 추세가 지금 꺾였는데 누가 보더라도 애플도 안 써? 그럼 다른 빅테크들도 안 쓰는 거 아니야? 이런 공식이 이제 성립되면서 같이 이제 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좀 쉬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는데, 근데 빠질 때 또 24만 원 갔을 때는 24만 원 너무 비싸서 못 사. 뭐 18만 원 가니까 너 더 빠질까 봐 못 사. 그럼 언제 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공포에 사고 사실은 환호할 때 파는 게 주식인데, 지금 공포가 지금 121선까지 밀려 있는데, 저는 SK하이닉스는 이제는 뭐 나노설에도 좀 담아봐야 되는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뭐 지금 AI가 뭐 버블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만 버블은 여전히 아니고요. 여전히 투자의 궤를 이어가고 있고, 엔비디아 가격이 워낙 비싸고 적체되어 있기 때문에 주문해도 빨리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빅테크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기 독자적인 칩도 개발을 해야 되고, 그거는 예전에 이제 테슬라나 뭐 애플이나 모든 빅테크 회사들이 다 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엔비디아 칩과의 성능을 자꾸 이제 비교하는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건 되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엄청난 고급 차랑 경차를 가지고 속도는 똑같이 나,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다른 칩을 가지고 지금 용도를 같게 평가하는 것도 웃긴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아마 이런 잡음들이 계속 좀 이어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밤에 MS에서 어떻게 발표를 하는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하면서 AI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어떻게 얘기할지를, 그러니까 좀 뭐 단기 변곡점이라면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노이즈 있을 수 있고 그때까지 밀린다면 오히려 조화를 외쳐볼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자고 일어나면 MS 실적도 확인하실 텐데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단순 실적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전망을 어떻게 내놓고 있는가, 업계 리더들이 이 부분에서 여러분 힌트 얻으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이건희 대표님, 삼성전자 측에서 이제 이번엔 또 블룸버그 기사였습니다. 2개월에서 4개월 내에 통과할 거다. 사실 이거 누구나 쓸 수 있는 말 아닐까? 제가 잘 몰라서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자꾸 불안해하니까 쓰는 거죠. 뭐 그냥 뭐 이렇게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아침에 블룸버그가 아니라 다른 데서도 나왔고요. 뭐 계속 지금 뭐 올해 안에는 된다라고 하는데 투자자들이 조급한 거죠. 그러니까 조급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이 이번에 좀 덜 맞았죠, 사실은. 덜 올랐으니까 덜 빠진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도 기회다. 뭐 레거시도 좋아질 거고, 지금 결국엔 HBM의 수요는 어찌됐든지 간에 당분간 증가할 텐데, 그러면 당연히 디램 만드는 라인이 줄어들겠죠. 팹을 한꺼번에 늘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랜드도 좋고 디램도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면 사실 뭐 삼성전자는 그냥 뭐 레거시 반도체만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까지는 밀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뭐 9만 원, 10만 원 가려면 이제 뭔가 모멘텀이 필요하겠죠. 근데 HBM 지금 모멘텀 뭐 받아봐야 사실은 HBM 다 안 쓸 것처럼 막 지금 시장이 빼고 있는데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HBM 시장은 커지고 있다.
지금 HBM4까지, 5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3E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뭐 버블이 어쩌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짐 켈러가 개발한 건 HBM이 안 들어가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이 개발한 거 쓰이려면 여기에 쓰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도가 다 틀린데 지금 뭐 숟가락과 포크가 다 틀린 것처럼 틀린 건데 이걸 다 같이 묶어서 식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뭐 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도가 다른데 그냥 한 통 속으로 묶어서 그냥 다 같이 빠질 때 우르르 빠지는 약간 동네 축구 느낌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회를 분명히 발굴해야겠다라는 의견까지 받아봤고요. 삼성전자 얘기 나왔으니까요. 내일 삼성전자 이제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실적이 공개가 됩니다. 자, 이동근 팀장님, 컨퍼런스 콜에서 일단 우리가 기대하는 건 HBM도 있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레거시 단에서의 어느 정도의 개선일까? 이 부분도 많이 기대를 걸고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주시해야 할 포인트 뭐라고 보세요?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실적에 대한 확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사실 뭐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 우리 이제 뭐 삼성전자가 8개 분기 만에 TSMC의 매출을 뛰어넘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 부분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뭐 지금 결국 중요한 부분들은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하느냐 여부예요. 물론 이제 레거시 중요한데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쵸. 뭔가 좀 코멘트를 해주길. 일단 뭐 앞서서 이제 일단 그런 뭐 블룸버그 보도도 봤지만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장에서 나온 얘기들 말고 뭔가 좀 이제 뜬구름 잡은 얘기 말고 딱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했으면 하는데 과연 그걸 얘기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어떤 양산 일정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공개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의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향후에는 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은 이제 전반적인 어떤 전략상으로 봤을 때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공급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 이런 것들 어떻게 대처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 뭔가 대응 전략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들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이건희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는 덜 빠졌거든요. 사실 최근에 보면 사실 굉장히 주가가 좀 선방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장의 어떤 흐름과 대입해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일 컨콜에서 저는 뭐 굉장히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냥 뭐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딱 시장의 어떤 그런 지금 원하는 얘기를 조금만이라도 좀 비쳤으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투자자들의 좀 이제 희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저는 조금 일반론적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이제 뭐 공급과 관련된 얘기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만약에 계획들을 좀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시장의 어떤 이런 좀 최근에 투자 심리를 돌릴 수 있을지 여부 이런 부분들 앞서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빅테크들의 실적과 더불어서 이런 삼성전자의 어떤 이런 향후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많이 기다리겠습니까? 내일 어떠한 발언이 있을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워낙 그동안 노이즈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아니다. 그리고 혹은 입국 닫고 있었던 삼성전자였는데 내일 컨콜에서는 어떤 또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와중에요.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를 보니까요. 은근히 내리고 있는 쪽을 담더라라는 겁니다. 한미반도체 프로그램 순매수 강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 프로그램 순매수 강하게 또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해봐도 될지 이건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렇게 공포에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프로그램은 이미 알고 들어가고 있는 건가? 어떤 해석 붙일 수 있겠습니까? 뭐 똑같죠. 이제 관점은 어차피 하이닉스가 빠져서 같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럼 하이닉스 돌면 다 같이 도는 거고요. 지금 기준점이 이제 되는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 120불 밑을 하회했다가 상회했다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고요. 박스권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 고점은 우리나라 분들이 만드신 것 같고 예. 이번에 확 뺄 때도 우리나라 분들이 만드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역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줬다. 엔비디아를 흔들 수 있는. 예. 근데 지금 엔비디아는 지금 시간적으로 다음 분기 실적을 확인하려고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8월 아직 한 달 채 안 남았습니다. 8월 20일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는 조금 당분간 변동성이 있을 걸로 보이고 지금 반도체도 AI 반도체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공부를 지금 다 계속 하고 있는 중이죠, 시장도. 네네. 네, 그래서 뭐 TPU 버전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다 쭉 찾아보시는 기회로 좀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전히 이쪽은 언제든지 올라와도 갑자기 갭으로 막 5% 10%씩 올라와도 이상하지 않다. 네네. 예. 그리고 한미반도체 잊어버리셨는데 주가 빠지니까 잊어버리셨지만 2분기 실적 좋고요. 증설한다 그럴 때는 올라갈 때는 증설한다 그러면 환호했는데 빠질 때 증설한다 그러니까 수익을 어떻게 뭐 이렇게 뒤에 코멘트를 이상하게 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기자분들도 물리셨나 봐요. 예, 그러니까 조금 저는 그렇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코멘트가 다르다라는 게 시장의 심리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반도체도 좀 쉬어가는 국면이고 오히려 지금 다른 섹터에서 또 기회를 찾아보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부장들도 하이닉스가 돌아서고 엔비디아가 돌아서면 다 같이 올라갈 거다. 대신에 올라갈 때 속도는 떨어진 속도가 빨랐으니까 올라갈 때도 빨리 올라가겠죠. 오, 너무 좋은 시나리오일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은 그러면 폭풀 전략에 좀 더 최선을 다해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주는 그러면 한약 다리듯이 시간 좀 우리가 봐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을게요. 그러면 반도체가 쉴 때 열심히 달려주는 섹터로 본다면 외국인 순매수 상위 1위 종목 삼바로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볼까요? 이동근 센터장님. 그 삼바가요. CDMO 시장 커지고 그렇다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CDMO 대표 리더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니냐라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오늘 96만 원 선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양 매수로 완전히 올려 세우는데 조정을 줄지 안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정을 기다려서 삼바를 매수하는 게 괜찮은 전략일지 아니면 다른 매력적인 바이오 종목 차고 넘친다 쪽이신지 궁금하네요. 뭐 사실 저는 항상 바이오 얘기할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 계속 해왔는데 네네. 결국 이제 그게 그런 거죠. 이제 다른 종목과 사실 바이오 업종의 매력이라는 건 투자 매력이라는 건 굉장히 그 단기적으로 고수익이 날 수가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종목들 올라갈 때 보면은 뭔가 어떤 재료를 가지면은 단기간에 좀 강하게 어떤 수익률을 내는 이런 것들이 좀 바이오의 매력인데 상대적으로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이 외면에 당한 이유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였죠.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만큼 견조한 주식이 없어요. 뭐 전 업종을 통틀어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이 좀 그 기존의 어떤 그런 공식을 좀 배반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또 역으로 말씀드리면 역시 지금 이제는 좀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시선이 뭔가 대형주 그리고 이제 그 숫자가 나오는 이런 쪽으로의 어떤 관심 이동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오늘 이제 중소형주들도 오른 종목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을 좀 제외하고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의 어떤 주가 흐름이 이렇게 견조하게 나타난다는 부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이제 이들이 좀 이제 뭔가 내용을 가지고 움직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CDMO 시장의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의 특히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의 그 어떤 그 시장 장악력 뭐 잘 아시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CDMO 시장에서의 어떤 사위 업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좋은 그 환경이라는 부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그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해서 이제 그 생물보안법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불거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우리나라의 CDMO 기업들한테는 또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하반기에 또 굉장한 또 이제 그 포텐을 터트릴 수 있는 또 재료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바이오 업종의 어떤 상승이 뭔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렸다면은 이제부터는 조금 그 안에서 이제 지금의 어떤 숫자 그리고 이제 뭔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로의 어떤 조금 이제 그 확산 내지는 이전 이런 부분들도 조금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의 상승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바이오 내에서의 어떤 가치 기주의 개념으로의 어떤 접근도 이제는 좀 가능한 그런 어떤 시점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바이오 종목 바라볼 때, 제약 바이오 바라볼 때 그냥 개별적인 그리고 그냥 작은 모멘텀에 오른다가 아니라 대형주 사이즈 큰 종목단에서 넘버 찍히는 쪽에서 확실히 치고 가는 힘이 있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가 참 건강하게 오른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이즈 큰 대형 투톱을 딱 자리에 놓고 플레이 하시는 것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종목 있잖아요. 알테오젠이요. 이건희 대표님. 철저히 이제 보유자 영역일까요? 보유자는 지속되는 홀딩으로 쭉 가져가면 될지. 근데 저희 오늘 보니까 신규 매수 의견 또한 있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를 다 이렇게 묶어서 제약 바이오를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다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완전 소형 바이오들 있고 이제 막 스타트업, 이제 뭐 물질 하나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 특허 하나 내고 이제 뭐 전임상 이제 한두 개 하는 회사들과 또 한 업력이 한 15년, 20년 된 회사들과 그다음에 지금 셀트리온이랑 삼바 같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제품을 만드는 바이오시밀러보다는 CDMO에 좀 집중하고 있는 회사고 여기는 숫자만 나오면 올라갑니다. 실적이 잘 나오면 올라가는 거고 성장성이 보이면 주가는 땡기는데 여전히 밸류에이션 비싸죠. 한 60배 됩니다. 근데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비싸죠. 근데 셀트리온도 지금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는 숫자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나머지들은 알테오젠 보면 실적 없죠. 네. 지금 없습니다. 2년, 3년 뒤에 뭐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올해 안에 가시화가 되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오늘 또 새로운 계약이 하나 나왔죠. 그쵸? 그러니까 산도즈에 이제 뭐 하나를 원래 있었던 계약을 취소하고 새로 계약을 맺었는데 취소했다니까 빠졌다가 다시 맺었어? 뭐야? 한참 알아본 것 같습니다. 시장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거 대박이네. 그러고 올라가는 건데 결국에는 아까 이제 뭐 애프터에서 브리핑 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약을 적용할 수 있고요. 이건 로열티가 키토르다 SC가 뭐 3에서 5% 얘기하는데 이거는 15에서 20%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바이오시밀러 쪽은 돈을 더 받는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이 어디까지 갈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신규 접근도 저는 가능하다. 네. 긍정적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알테오젠까지 받아봤고요. 두 분의 프로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